여러분,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거나 흐름이 막힌 느낌 드시나요? 지금 바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집안 어딘가에 오래 머물러 있던 물건들이 2026년 병오년의 대운까지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병오년 대박 기운 받아갑니다. 적고 구독해 두시면 2026년에 반드시 재물운 폭발합니다. 이번 병오년은 평범한 해가 아니라 60년 만에 찾아오는 강한 불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은 사람의 행동력, 추진력, 성장 에너지를 끌어올리지만 동시에 준비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오히려 흐름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공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물운이든 성공운이든 그 흐름이 제대로 들어오려면 집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이 부족해서 돈이 안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가정을 보면서 깨달은 건 조금 달랐습니다. 재물운이 없던 게 아니라 재물운이 들어올 길이 막혀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 안을 보면 이미 역할을 다한 물건들, 잊어버린 채 쌓아둔 물건들, 부서지고 고장난 물건들, 과거의 기억만 남은 물건들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간을 가볍게 만들기는커녕 기운을 눌러버리고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재물운의 문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셈이죠. 특히 병오년처럼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불이라는 에너지는 원래 주변의 흐름을 뜨겁게 데우고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정체된 기운을 품고 있는 오래된 물건들과 부딪히면 기운 전체가 흐릿해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마치 집 안에 축축하게 썩어버린 나무를 한가득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나무는 불을 붙여도 제대로 타오르지 않고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할 자리에 검은 연기만 가득해집니다. 결국 좋은 기운마저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반대로 상태 좋은 마른 장작을 떠올려 보세요. 건조하고 깨끗한 장작은 불을 붙이는 순간 곧바로 환하게 불길이 살아납니다. 그 불은 주변을 따뜻하게 데울 뿐 아니라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풍수에서 공간을 정리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 안에 남아있는 낡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물건들을 치워내는 건 마치 축축하게 썩은 나무를 치우고 깨끗하게 마른 장작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재물운의 불씨에 제대로 불이 붙을 수 있게 밑바탕을 다지는 과정인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오래 묵은 물건들만 치워냈을 뿐인데 갑자기 재물운이 트이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한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물건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면 병오년의 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그 불이 올해의 기회를 성공으로 바꿔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의 재물운을 제대로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비워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이 많으면 좋지 않나요? 하고 묻지만 풍수에서는 책장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사고 흐름, 기운의 흐름, 재물운의 흐름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장이 오래된 교재, 끝난 프로젝트 자료, 더 이상 펼쳐보지 않는 책들로 가득 차 있으면 집 안의 기운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책은 지식을 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쓰임을 잃은 책은 더 이상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책들은 마치 물을 머금어 썩어 들어가는 나무처럼 기운을 축축하게 만들고 공간의 활기를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축축한 나무더미 위에 아무리 좋은 불을 붙여도 제대로 타오르지 못합니다. 병오년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이런 멈춘 기운이 오히려 공간 전체의 흐름을 흐리게 만들고 좋은 재물운까지 잡아먹게 됩니다. 결국 불이 타오르지 못한 이 기회도 돈의 흐름도 새로운 가능성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른 장작을 가지런히 쌓아둔 자리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금방 환한 불꽃이 일어나고 불길이 크게 타오르면서 주변이 따뜻해지고 생동감이 생깁니다. 책장 정리는 바로 이 마른 장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책과 필요 없는 자료들을 치워내면 공간의 기운이 건조해지고 가벼워지고 깨끗해집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병오년의 불의 에너지가 공간 속에서 제대로 활개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래된 지식 더미를 치워내면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머릿속의 흐름도 함께 비워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나면 그 사람의 생각이 확 트이고 묵은 고민이 정리되고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 기회로 연결되는 것이었죠. 공간의 기운이 움직이면 머릿속의 기운도 따라 움직입니다. 정체된 지식을 비워야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죽은 지식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의 정보들이 공간을 잠식하면 현재 내가 봐야 할 미래의 흐름을 가리게 됩니다. 마치 창문에 오래된 먼지가 잔뜩 끼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오래된 책 더미는 새로운 통찰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정리하고 나면 마치 문을 활짝 열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재물운도 서서히 움직입니다. 책장을 비우는 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재물운의 길을 다시 뚫어주는 일입니다. 병오년은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흐름이 빠르게 생기는 해입니다. 2026년의 부와 성공을 잡으려면 머릿속과 공간 속에서 새로운 흐름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책장입니다. 오래된 책, 역할을 다한 문서, 다시 보지 않을 종이들을 치워내면 공간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맑아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혜가 샘솟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올해의 재물운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책장을 비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2026년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집을 보면서 늘 놀라는 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깨진 물건에 무감각하다는 점입니다. 모서리가 조금 깨진 그릇, 금이 간 컵, 손잡이가 떨어진 머그잔, 작동하지 않는 시계. 겉으로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물건들이 공간 전체의 재물운을 가장 빠르게 흩어버린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십니다.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릇을 복을 담는 그릇이자 운을 담는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즉, 그릇의 상태가 그 집의 재물 그릇을 상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금 간 그릇을 사용한다는 건 비유하자면 돈을 담는 통에 금이 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재물운이 들어와도 다 새어나가고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들어오긴 하는데 잡히지 않고 잡히긴 하는데 금방 사라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여기에 병오년의 불의 기운을 더해 생각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병오년은 불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이 불의 에너지는 원래 좋은 기운을 확장시키고 재물운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물건들이 공간에 남아 있으면 이 불의 기운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오히려 그 틈에서 흐트러집니다. 마치 좋은 장작을 준비해 놓고 그 사이에 썩은 나무를 끼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썩은 나무는 불을 돕는 게 아니라 불길을 흐리게 만들고 기운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마른 장작으로만 쌓아둔 아궁이에 불을 붙이면 불길이 곧장 살아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썩은 나무나 축축한 나무가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불은 쉽게 꺼지고 연기만 자욱해집니다. 깨진 물건이 집안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의 기운이 활발하게 흐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재물운의 빛을 흐려버립니다. 또 시계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시계는 흐름, 순환, 시간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시계가 멈춰 있으면 돈의 흐름도 멈춥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 요즘 일이 이상하게도 다 막히는 느낌이에요. 돈은 들어오는데 남는 게 없어요라고 말하던 분들의 집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멈춘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계가 멈추면 그 집의 시간도 멈추고 재물운의 순환 또한 끊겨버립니다. 흥미로운 건 어떤 분들은 멈춘 시계를 그냥 장식처럼 걸어두고 삽니다. 하지만 장식이든 뭐든 시계는 흐르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 흐름이 끊겨 있다는 건 그 집의 돈 흐름도 끊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공간의 흐름이 뒤틀리고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불길이 정상적으로 타오르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불씨가 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집안에 금간컵은 없는지, 멈춘 시계는 없는지, 수리할 생각도 없는 고장난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작은 정리가 올해 여러분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반드시 비워야 할 물건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의 옷장과 신발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지켜본 바로는 옷장과 신발장의 상태가 그 사람의 재물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과 신발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흐름, 즉 일상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에너지가 무겁고 눌려 있으면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먼저 옷장을 떠올려 보세요. 입지도 않는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옷더미가 쌓여 있고 언젠가 입겠지 하면서 방치해둔 옷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재물운은 옷장에서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특히 오래된 옷은 우리 몸의 기운, 감정, 생활 흐름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옷들이 수십 벌씩 쌓여 있으면 과거의 기운이 현재의 흐름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재물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옷일 뿐이지만 풍수에서 옷장은 현재의 나와 마주하는 창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창문이 과거의 기운으로 가득하면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체된 옷들이 병오년의 불의 기운과 부딪히면 흐름이 더 거칠어지고 불안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오래 묵은 옷은 마치 축축한 낡은 천조각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의 기운이 활발해지려고 해도
이런 물건들이 기운을 계속 빨아들이며 흐름을 가둬버립니다.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타오르며 넓게 퍼져야 하는데 이 오래된 옷들은 그 불길을 감싸버려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옷장을 깨끗하게 비우면 기운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옷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옷을 비우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병오년의 불같은 강한 에너지가 옷장 깊숙이까지 퍼져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러한 기운은 결국 돈복의 흐름까지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풍수에서 길을 열어주는 물건, 즉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현관에 낡은 신발, 한쪽으로 다른 신발, 곰팡이가 핀 신발이 쌓여 있으면 그 집의 돈길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돈길이 흐트러진다는 건 기회가 나타나도 그 길을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고, 돈길이 트여도 중간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관이 재물운이 들어오는 입구라는 점입니다. 입구가 흐트러져 있으면 돈의 기운이 들어오다 밀려나가고 들어왔다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특히 신발장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래된 신발은 마치 축축한 썩은 장작처럼 기운을 눌러버리고 새로운 기회와 흐름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약 샘플들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것을 넘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은 물건입니다. 죽은 물건은 공간 안에서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그 탁한 기운이 얼굴과 건강, 운의 흐름까지 흐리게 합니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와 직접 닿기 때문에 그 기운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미 효과가 사라진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면 공간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이 결국 재물운을 눌러버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물건들, 즉 깨진 그릇이나 낡은 옷 같은 것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종이 덤이나 고장난 전자기기는 이상하리만큼 그냥 두고 삽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 두 가지가 집 안의 재물운을 가장 지속적으로 그리고 은근하게 막아버리는 대표적인 물건들입니다. 먼저 영수증, 명세서, 불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어느 집을 가나 책상이나 서랍 안에 이런 종이들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종이가 공간에서 기운을 빨아들이는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계속 쌓이는 순간 공간의 기운이 점점 눌리고 탁해집니다. 특히 재물운과 직접 연결된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방치해두면 그 집의 금전 흐름은 과거 지출에 머물러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건 상담을 하다 보면 지갑 속에 영수증을 가득 넣어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돈이 모이지 않아요. 돈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다 나가요라는 말을 합니다. 지갑은 돈의 집인데 그 안이 과거 지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새로운 돈의 기운이 들어오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셈입니다. 그리고 종이는 불의 기운과 상극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병오년에는 공간에 쌓인 종이들이 불의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불길이 올라오려고 해도 위에서 눅눅하게 덮고 있는 종이 더미들 때문에 활력을 펼치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다음은 고장난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는 소통, 연결, 확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고장난 기기는 이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특히 휴대폰, 이어폰, 컴퓨터 같은 물건이 멈춰 있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되면 그 집의 소통운, 기회운, 재물의 확장운이 함께 막혀버립니다. 집 안 한쪽에 오래된 휴대폰, 더 이상 켜지지 않는 태블릿, 쓰지 않는 충전기나 케이블이 어지럽게 쌓여 있다면 그 공간은 이미 기운이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재물운이라는 건 결국 흐름과 연결해서 만들어지는데 전자기기가 고장나 있다는 건 흐름과 연결이 모두 멈춰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병오년의 불의 기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불의 기운은 원래 활발하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기운이 막혀 있으면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고장난 전자기기 같은 정체된 기운과 부딪히면 흐름이 흐트러지고 에너지가 산만해집니다. 마치 깨끗한 장작으로 불을 피우려 하는데 그 안에 오래된 쇳덩이 하나가 끼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타오르려 해도 그 쇳덩이가 열을 뺏고 기운을 분산시키는 거죠. 고장난 기기들은 공간 안의 에너지를 흩어놓고 집 안의 흐름을 제멋대로 끊어놓기 때문에 재물운뿐 아니라 기회, 인간관계, 직장운에서도 뭔가 계속 꼬인다, 기회가 와도 잡히지 않는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런 물건들을 정리한 뒤에 갑자기 일의 흐름이 정리되기 시작하거나 그동안 안 보이던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간이 깔끔해지면 기운이 움직입니다. 기운이 움직이면 생각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면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보이면 돈의 흐름이 붙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종이와 고장난 전자기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2026년 병오년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 정리 원칙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책장에 쌓여있던 죽은 지식, 깨진 그릇과 멈춘 시계, 오래된 옷과 신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 그리고 쌓아둔 종이와 고장난 전자기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공간을 어지럽히는 단순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물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버리는 결정적인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를 한다고 정말 돈의 흐름이 바뀌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수백 번 이 변화를 보았습니다. 집 안을 정리한 순간 기운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혀있던 일들이 갑자기 풀리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멈춰있던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절대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기운이 강하게 소용돌이치며 기회가 빠르게 이동하는 해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기운이 불꽃처럼 타오르며 부와 성공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특히 정리가 끝난 깨끗한 공간에서는 병오년의 불이 망설임 없이 활활 타올라 재물운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단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순간적으로 치솟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뿐입니다. 공간을 비운 만큼 들어오고 공간이 깨끗한 만큼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 에너지를 받을 준비만 갖춘다면 2026년 강력한 재물운의 흐름이
과거 어느 해보다도 강하게, 빠르게, 그리고 눈에 띄게 여러분의 집 안에서 활활 타올라 부와 성공으로 이어질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에 병오년 대박 기운 받아갑니다. 한번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응원합니다.